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목요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무역 전쟁을 격화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켜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이를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또한 이 관세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발표 직후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7% 이상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관세는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 및 지역보건부서에 배정된 110억 달러 이상의 보건 예산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에 사용되었지만 이후 홍역이나 조류 독감과 같은 다음번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성명에서 팬데믹이 종료되었으므로 예산을 회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성질환 유행 해결 및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라는 지시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은 공중보건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들어 구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속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급 불안 우려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지난 18일 구리 가격이 한때 톤당 1만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와 함께 친환경 산업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상승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점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터프트 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인 루메이사 오즈투르크가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이유로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터키 국적의 오즈투르크는 체포될 당시 사복 차림의 경찰관 6명이 그녀를 에워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오즈투르크가 하마스를 지지하는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은 아직 기소된 혐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3,000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약 11,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군사 장비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170mm 자주포, 240mm 다연장 로켓포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비가 예보되었지만 강수량이 적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가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은퇴 후 받는 연금은 기존 평균 소득의 40%에서 43%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기금 수익률도 기존 4.5%에서 5.5%로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더해지면서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dailysk.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